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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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도 그림책 프로그램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10회차를 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깝게 초유의 이 시국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질 않아서 올해도 역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뵙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 현장에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지금 비록 따로 계시지만 함께 참여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청하면서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우리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책이라는 것이 보통 아이들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그림책으로 어른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림책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어른도 함께 볼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참여를 신청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책이 그럼 과연 우리 어른들한테 어떤 의미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책이라는 것이 일단 그림 위주고 글은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자면 굉장히 그 작가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빽빽하게 그린 서양화가 일반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읽는 그런 글 위주의 책이라면 이 그림책은 우리 동양화는 여백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물이 빽빽하게 차 있지 않는데 그 여백에서 내가 좀 더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여백의 미를 이야기하는 동양화처럼 이야기에 여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이 많은 책은 아무래도 그 작가가 펼쳐지는 이야기에 몰입해서 거기서 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물론 그런 이야기 속에도 나를 대입해서 보고 이 얘기는 내 얘기 같아, 저 얘기는 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림책은 그런 여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읽기에 훨씬 편하시죠. 글이 많은 책은 사실 그거 끝까지 읽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죠. 특히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한테. 그런데 그림책은 글이 굉장히 적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기 쉽다는 것. 그런데 어쨌든 그림책에도 이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좀 쉬운 얘기, 짧은 얘기로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그 이야기대로 재미있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른들은 내 경험이나 지금 현재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야기 속에 나만의 이야기를 좀 더 대입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책을 그냥 재미로만 읽으셔도 좋지만 읽으면서 좀 더 몰입해서 내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그림책을 저하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책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혹은 실시간으로 같이 그림책을 간단히 보고 이 그림책을 보면서 떠오른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현장에서 제가 하는 어떤 목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서로 나누는 목이 더 좀 많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극도 받고 위안도 받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실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은 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저하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녹화돼서 녹화본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기 현장에 계신 분은 이 장면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교류가 되겠죠, 일단. 그런데 그러면 또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은 우리 녹화본 보는 우리 참여자분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기
이 동영상을 보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활동지, 질문이 적혀있는 활동지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나는 원래 이 인물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같이 본다고 했으니까 좋게 적어야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이 그림책을 보고 느끼는 것,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길게 안 적어주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적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써서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아마 그런 이 작업한 결과물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드릴 텐데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동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책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고 이렇게 또 쌍방향으로 우리가 비록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쌍방향으로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또 다른 동영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서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수 있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함께 보고서 이 그림책 관련된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도 교류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더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저희가 약간 미술 도구처럼 드리지만 이 미술 도구처럼 표현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런 거 싫고 다 글로 쓰고 싶어 하면은 저희가 드리는 도화지에 그냥 다 글로만 쓰셔도 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나중에 또 표현하는 작업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거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림책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참 여러 가지 주제를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함께 정한 주제는 우리의 인생을 그림책으로도 좀 배워본다. 이런 컨셉을 우리가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함께 볼 그림책은 100 인생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그림책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정말 아이들부터 같이 보는 그림책. 굉장히 좀 짧고 그림이 더 좀 많은 이런 그림책이라면 오늘 첫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할 그림책은 사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이라기보다 정말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림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안에 각각 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짧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은 성인용일 뿐더러 성인용 그림책도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0세부터 100세까지 그 인생의 장면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100쪽이 넘는 책이죠. 그래서 페이지로 치면 2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서 그림책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도 그림책처럼 시각장애인분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굉장히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림책에는 글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 그림까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가 10페이지 동안 계속 이 책만 해도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그림책은 또 어떻게 보면 그림도 물론 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그림보다는 장면 장면에 이 작가가 우리가 0세일 때의 장면은 어떤 느낌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운다. 뭐 이렇게 글로 짧게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함께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체 프로그램의 첫 시간이니까 0세부터 100세까지의 쭉 인생을 돌아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글 위주로 일단 같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림책을 한번 보실 건데요. 우선 글 위주로 읽을 거지만 어쨌든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은 같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서양의 그 작가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림체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책에서 보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성인들의 책에서 보는 일러스트 그런 느낌이고요.
딱 봐도 좀 서구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넘겨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떠오를 수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도 어떤 그림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떤 그림은 그냥 그 이야기 여기에 쓰여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쭉 한번 그림만 넘겨보시는 느낌으로 오늘은 보여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그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에 우리가 인생에 관한 책을 함께 볼 거기 때문에 나이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나이대에 맞는 부분은 좀 더 그림하고 글을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글 위주로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100 인생 그림책이고요. 하이케 필러라는 분이 글을 쓰셨고 발레리오 비달리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영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영세, 난생 처음 네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겠죠. 아이가 태어난 장면을 바라보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조금 쪼개가지고 여기 쓰여있어요. 영세다음에 바로 1세가 아니라 2분의 1세,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겠죠. 손 가까이 있는 건 뭐든 붙잡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이를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자녀분 키웠을 때를 떠올리시면은 이거는 좀 더 편하시겠어요, 그죠? 네. 내 영세 때는 내가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또 뭐 20대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아직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저렇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자, 이제 1살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의 영세 1살은 우리나라고 나이보다 1살 더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양책이기 때문에. 우린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그죠? 자, 1살. 하지만 손에서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게 중력이라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2살쯤 되면 뭔가를 뭐 손으로 잡았다 놓쳤다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을 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1살 반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려도 다시 온다는 걸 배우는구나 라고요. 아기들이 엄마가 우리 왜 까꿍놀이 같은 거 하는 게 아이들 정서적으로 엄마가 지금 이 눈에 안 보여도 언젠가 다시 온다 이런 걸 또 알려주는 또 발달 단계에서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놀이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눈에서 잠깐 안 보여도 다시 돌아오는 걸 아이들이 배우면서 그 분리불안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거기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딱 트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 그림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2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정도면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제주도 넘나 봐요. 공중제비를 넘을 수 있다고 여기 쓰여 있네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성장이 됐다는 게 또 신기하다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어릴 때는 또 네. 편차가 커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발달이 되게 빨라서 생각해보면 걔도 뭐 돌진하는데 막 다 날아다니다시피 뛰어다녔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주 빨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어른들보다 변화가 크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세 때 사람이 주변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걸 아마 아이들도 겪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3, 4세 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 하지만 그런 생각은 평소에는 거의 안 들어. 네 옆의 일들을 얼마든지 잊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그런 또 슬픔들이 있어도 금방 극복하고 놀이에 빠져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5세 가까이 되었을 때
미각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많은 맛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 음식 투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겠어요. 음식 투정은 네. 아마 태어나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싫은 거 좋은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표현을 네. 그때 되면 이제 극명하게 하겠죠. 더 확실하게. 그죠. 이게 어렸을 왜 싫은지. 때는 싫어도 표현을 잘 못했는데 네, 그냥 밀어내는 거였지만 그때쯤 되면 이거는 짜서 네. 싫고 이건 매워서 싫고. 역시 아이를 키워보신 네. 경험이 있으셔서 저보다 훨씬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나이 때 되면 그걸 분명하게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자, 이제 뭐 5세쯤 되면 남녀 아이들이 서로 투닥거리면서 놀면서 또 거기서 또 서로 약간 좋아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애와 남자애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지.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걸 또 이렇게 장난으로 표현하고 좀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인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이제 6세, 우리나라로 7세 이 정도 되면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그런, 이때부터는 이제 저도 약간씩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아이가 없어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세상은 너에게 정말 새로울 거야. 모든 걸 꼼꼼히 들여다보네.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7세에서 8세로 넘어가는 그 나이에는 세상이 아주 지루하다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천만직축으로 막 장난을 치다가 그쵸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 단계에 되면 세상이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수업 얘기죠. 시간이 지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도 또 엄마가 너무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얌전히 앉아서 뭘 해라 이러면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8, 9세 되면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제 커서 부모님한테만 의지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점 네 자신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세상 일을 모두 다 믿지 않게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아직도 9세까지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책이 좀 더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8살 반, 우리나라 나이로 한 9살 반 정도 되면 세상의 일을 모두 다 믿지 않게도 된다고 쓰여 있네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또 모두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만 해도 확실히 그거는 이제 글을 알게 되면서 가장 어른들 말을 이제 그동안 자기가 많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은 왜 방송 같은 거 하나 보면 계속 심하게 그 집착해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저기 이제 끝났어요. 뭐 다음 주부터 안 해라고 써있다고 이렇게 몇 번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아이한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글을 알면서 처음에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다 그거예요. 그동안 엄마랑 이모가 나를 속였구나.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11살, 12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뭐 수영도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상에 내 주변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넓은 세상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러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 알고 있니? 그리고 12살, 13살 정도 되면 벌써 엄마 아빠보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구나. 우리나라 나이로 한 13살 정도 되면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 롤러브레이드 같은 걸 타고 있는데 아빠는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싱싱 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정말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더 확고해지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보다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13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양 나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보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세 때는 엄마 아빠는 대체 언제쯤이나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우리 귀여운 토끼라고 부르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에는 이 아이들이 계속 얘기 같은데 아이들은 정말 이제 독립하려는 마음이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 얘기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얘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셔가지고 국민학교였는데 저 다닐 때는 4학년 때까지 저를 막 업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 반 애들 마주칠까봐 얼굴 이제 아빠 등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 아빠 눈에는 정말 아이 같지만 이제 뭐 13세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을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독립시키고 점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현대사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뭐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많이 낳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전에는 뭐 한 명만 낳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형제가 많아도 뭐 둘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또 집착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점점 아이들이 독립하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서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서로 분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살 정도 되면 다른 애들과 똑같아지는 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이게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나의 관계보다 그 또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가 잘했을 때도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건 안 해도 친구들이 하자는 거는 더 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렇게 또래 문화가 더 발달한다는 것도 이 책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죠. 이제는 내 이 주변의 자연뿐만 아니라 우주 은하계까지도 이 생각이 펼쳐나갈 수 있게 달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이 책에는 15세쯤 되면은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먼 천체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걸 배우는구나. 안드로메다는 30억 년쯤 후에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세계가 우주로까지 뻗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세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끼리도 이성교제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약간 뭐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령대 좀 많은 분도 계신데 옛날에는 16세에 벌써 이성교제를 하면서 이 책에는 키스하는 법을 배운다고 나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나이 때쯤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나이죠. 그리고 17세가 되면 드디어 그 0세 때 태어났던 아이가 17세가 되면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넘겨볼게요. 19세가 되면 가끔은 네 자신이 싫어지기도 할 거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19세, 20세라고 하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또 바뀌는 시기잖아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 변화가 큰 시기에 내가 뭐 생각했던 대로 일이 다 풀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입시에서 좌절을 했다거나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했는데 원하는데 안 구해졌다거나 하면 좀 그런 뭐라고 하죠? 자괴감? 좌절?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또 좀 싫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서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살이 되면 이제 정말 나는 다 컸어. 나는 어른이야 하니까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자기가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도 그 아이들 되게 애기처럼 보잖아요. 그 얘기가 이 책에도 담겨 있어요. 아, 이제 20살이 되면 5년 전이 정말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질 거야. 15살이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23살이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23세 정도 됐을 땐 어떻게 되나? 이 그림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건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길거리 풍경 같아요. 건물과 나무가 있고 우산을 나란히 쓰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있는데 둘이 굉장히 친밀해 보이는 게 아마 연인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성인 초반기에 되면 생전 처음 너는 다른 이에게 너에 대해 뭐든지 털어놓게 돼 라고 표현을 한 게 정말로 이제 진심으로 내 속 깊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하는 사랑이 생기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혹시 첫 번째 첫사랑이 몇 살 때쯤이셨는지 혹시 첫사랑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때 뭐 기억더라. 너무 옛날이니까. 너무 옛날이다. 한 20대 전 그쯤이었겠죠? 그쵸. 네. 이 책에서처럼 20대 초반 정도. 네, 이제 그쵸. 그쯤이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털어놓고 그럼 그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함께 이해해주고 아파해줄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죠. 그쵸? 아니죠. 맞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책에도 누군가와 이토록 가까운 적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겠지. 아니면 안 그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까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사귀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아니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라고 이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또 좌절을 맛보게 되죠. 네. 첫사랑하고 쭉 갈 수도 있지만 뭐 쭉 간다고 해도 중간에 막 싸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럴 때 엄마는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녀분들이 이제 연애를 했을 때 혹시 뭐 실현당하고 이런 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아채거나 하셨나요? 거의 얘기 안 했죠. 그쵸. 몰랐죠. 저희 그냥 이렇게 내가 알아서 쓱싹 했지. 요즘 아이들은 얘기한대요, 엄마. 맞아요.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하고 자식 간이 성인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좀 분리가 덜 돼서 더 친밀하게 애기들이 막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좋게 표현하면 친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조금 그러면 약간 정서적으로 분리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하죠, 편하게. 근데 우리 때 형제가 있으면 이제 형제 간에는 특히 동성 형제라면 저도 언니가 있어서 언니하고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어도 부모님하고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 또 29세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29세. 이 책은 뭐 한두 살 차이다니까 28세, 29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밑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 애인하고 헤어졌나 봐요. 아까 다정하게 막 계속 남녀가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거의 속옷바람 비슷하게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동물하고 단둘이 지내는 그런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혼자 청소를 했는지 이게 쓰레기통에 뭐 청소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나이대쯤 되면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하고 사실은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이 신체적으로 옛날 아주 뭐 20대 초반보다 점점 이게 신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정신적으로 계속 성숙하는 거라 이때쯤 어떤 걸 배우나 했더니 미처 배우지 못한 한 가지 토요일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우울해지지 않는 법. 우리가 점점 혼자 있으면서도 내면의 충실히 애인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친구하고 막 약속이 있어도 좋지만 친구하고 약속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온전히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그래요. 한 이 나이 때쯤 돼야 제대로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9살, 30살쯤 되면 공부를 계속 하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있겠지만
이전 같으면 대부분 이제 일을 하실 때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뭐 가사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일을 계속 하시거나 하는데 평소에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쉬고 싶고. 그쵸? 혼자 쉴 수 있는 거라 오히려 혼자 있는 게 우울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30대 때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행복이란 상대적이라는 걸 배웠지. 모든 사람의 행복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남의 그런 어떤 상태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걸 이 나이 때쯤 되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 그죠. 좀 젊은 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게 우리처럼 저희처럼 중년 이상 된 분들보다 늦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세요. 늦기 때문에 30대 때보다는 사실은 30대 중반쯤은 돼야 더 이런 걸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이 속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이 행복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건 아주 좋을 때와 아주 나쁠 때 그 두 경우 가운데쯤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항상 아주 좋은 상태 막 이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더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에 같이 보는 그림책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나누기도 할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미리 오늘 이 책에서 예습하듯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세쯤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임신한 여성의 이 옆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옆모습에 여성인데 배가 볼록한 그런 상태고 그 배가 임신 초기부터 만사까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되게 조금 나오는 그림부터 배가 아주 크게 불러있는 그림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나이 때쯤 아이를 가졌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첫 아이를 몇 살 때 나오셨나요? 늦게 나온 편인데요. 거기보다는. 네. 중반? 30대 중반? 네. 선생님은? 27. 27. 그러면 30대? 이제 이 책에는 32세 정도인데 약간 더 빠르시고 조금 더 늦으시고 그렇게 이 나이 때쯤 그러죠. 아이를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40이 돼서 초산인 경우가 그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동생들은 다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언니도 늦기 전에 빨리 막 애를 낳으라고 그러면서 언니 40 넘었는데 초산 많아 막 요새는 그럴 정도로 이게 조금 이 생애 주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사람이 그리고 요새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좀 난임이거나 불임이기 때문에 뭐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너무나 삶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 책은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나랑 비슷하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진 않고 어땠는데 이렇게 또 내 이야기를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이 고생을 하면서 키우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림에 깜깜한 밤에 아기 침대가 나와 있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달래주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잠이 모자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이들이 정말 낮에는 또 낮에 자야 또 그 사이에 일을 하는데 그죠 집안일이라도 근데 또 낮에 자는 꼭 밤에 안 자면 또 밤에 또 부모님들이 못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나이 들수록 정말 감사함을 느끼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이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아이가 없긴 하지만
그럼 난 어른 아닌가? 이렇게 반감을 물론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감정이신데, 근데 저는 또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제가 겪지 못한 그 과정을 겪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훨씬 성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확실히 좀 더 어른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아이 키워본 친구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훨씬 어른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지 않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요. 그 존재로 인해서 네. 이럴 때는 절대로 그전 아기가 없을 때는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까지 다 겪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하늘이 사람한테 겸손함을 가르쳐 주려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기고만장하게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해서 하는 게 다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키워보시는 가족이라고.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가끔씩 계신데 네. 그분들은 정말 삶이 무지개 빛이세요. 나이 연세가 드셔도 당신 뜻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잘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미는 대로 애들이 맞아요. 받아들이는 경우는 또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요새 이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한테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부모의 양육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책감을 가지실 건 아니고 아이랑 부모 간의 관계마다 다르다. 이제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딱 잘 커졌을 때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건 물론 좋은데 이제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기만의 양육 방식이 100% 맞다고 또 막 생각을 하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양육 방식이 그 자녀랑 잘 맞았기 때문이지 그게 다른 아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양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된 건 정말 축복받을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에까지 그거를 적용시켜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아이 양육을 하면서 너무 큰 자만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좀 피하는 부분이 서로의 그런 감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요새 전문가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30대는 이 책의 대부분이 아이 키우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야라는 표현으로 이전에 내 애인을 만났을 때보다도 사실은 내 자식은 뭐 나 이외에 혹은 부모님들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도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이토록 사랑한 적은 없을 거라고 표현을 하죠.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토록 걱정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40살인 분들이 또 두 분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40대에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과 걱정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는 담겨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40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점점 뭐 또 이게 회사 일이건 육아건 내 마음대로만 안 되는 게 또 막 새로 생기죠. 그래서 산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넘치는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누구나 받아요. 나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 덕분에 내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내가 직접 나무 딸기잼을 만들 수 있게 됐잖아. 내가 뭔가 찾는 게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그냥 만들 수 있는 또 힘 또한 우리 내면에 생긴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30살 뭐 가까이 돼서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우울하지 않는 걸 배우지만 이제 40이 넘어가면 좀 더 여유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그 혼자 청소하던 모습과 비슷한데 굉장히 여유롭게 혼자 있는 모습이에요. 혼자 소파에 누워 있고 이제 발밑에 이 그림을 주인공이 좋아할 만한 그 반려동물이 같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아까는 혼자 있어도 우울하지 않은 법을 배운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잘 누리는 법을 배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세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발가락에 주름이 잡혔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4세 넘어가면 발가락에만 주름이 잡히나요? 아니요. 아이고, 얼굴에도 주름이 잡히고 가끔 거울을 보면 이 얼굴이 내 얼굴인가 싶게 머릿속에 내 얼굴은 여전히 뭔가 되게 굉장히 싱그러운 얼굴인데 거울을 딱 보면 어느새 아줌마가 등장을 하죠. 꿈 꿀 때도 꿈속에서 내 모습은 좀 더 젊었을 때 막 그 모습인데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들도 꿈꾸고 했을 때 젊었을 때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기억에 오르겠죠. 그죠? 네. 조금 내가 네. 가장 이 인생기에서 젊고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딱 깨서 거울을 보면 그쵸, 막 주름 많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배워야 될 게 또 이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정말 심지어 저는 40 되면서 그 항생제 부작용이 나서 거의 죽다 살다시피 했어요. 40 되면서 너무 아파서 한꺼번에 확 늘어서 정말 급격한 그 노화에 적응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계속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진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 노화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나이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더 받아들이는 연습이 이때도 전생에 그게 필요하지만 정말 또 이제 노년기에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노년기를 이행하는 이 중간 과정에 중년의 말기에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정말 그걸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45세쯤, 우리나라 나이로 한 46세쯤 되면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아주 날씬한 여성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큰 그림이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또 이제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젊었을 때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써있기를 지금 그대로의 네 모습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이 들면 들수록. 지금 이 현재 내 상태.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이 정말 그대로 풀리진 않잖아요. 그것과의 차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뭐 50으로 점점 다가가는 나이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나이대쯤 되면 누군가를 점점 또 떠나보내게 되죠. 주변에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친구, 또 되게 안타까운 경우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니까 이때부터 또 그런 죽음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에 상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도 들어있거든요. 재미있는 그림책을 통해서 상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대 후반에서 좀 가겠고요. 이제 49세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잔다는 게 얼마나 호사를 누리는 일인지도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참여해 주시는 20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나이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공감을 하시나요? 아직 우리 밤에 네. 원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푹 자는 편이 못 돼서 잘 네. 못했어요. 이렇게 잔다라는 개념을 하도 자다 깨다를 많이 하니까 네. 그냥 뭐 오늘은 좀 잘 잤네, 오늘은 또 못 잤네, 그냥 그 정도지. 이 잠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친 선생님은 해도 40대, 50대가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쁘게 지내는 굉장히 바쁘게 사셨구나. 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바쁘게 그렇죠? 지내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40대, 50대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정신없이 살았어요. 우리 과정을 하면서 좀 네. 그때 기억을 다시 많이 좀 돌이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어른도 같이 모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네. 또 시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크게 받아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크게 받아서 아이들도 잘 커서 이제 아이고. 다 이제 아들만 둘인데 네. 둘 다 이제 선교사로 나와서 지금 이제 하나는 캄보디아에 있고요. 네. 하나는 필리핀에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지금 이 세대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또 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대견하고 뿌듯한 거죠. 정말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저보다 항상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저와 40대, 50대가 없이 언제 지나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억울한 것도 같고. 그렇죠. 어떨 때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위에 돌이켜보면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아쉬움 같은 것이 이제 또 남아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아이들 클 때에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닌가. 맞아요. 진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행복을 느끼시죠. 이제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40대 이상인 분들은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굉장히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20대이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도 저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바쁜 그 와중에도 항상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조금씩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만 있는 것도 좋지만 요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20대, 40대, 뭐 60대, 70대 다양한 연령분들이 지금 같이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연령분들이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함께 참여를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도 잠이 조금 힘든 사람인데 제가 이제 딱 이 나이거든요. 50 이제 되는 그 나이인데 저는 너무 이게 공감을 해서 이 잠을 푹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한데 잠을 푹 못 자니까. 그래서 그래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다 보면 잠 하나 푹 자는 것도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또 이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진짜 행복이나 그게 정말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50 넘으면서부터 점점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루지 못한 꿈도 많지만 괜찮아.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5, 6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에너지가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 파이팅이 넘친다고 그래야 되나? 욕심도 많고 맞아요. 의욕도 있고 네. 여기 이 책은 좀 서양 기준이어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이 가서 엄마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너는 젊은 애가 패기도 없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보다는 그 윗세대 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그때는 열심히 죽어라 노력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얘기를 너무 그리고 나도 그거에 대한 이런 아직도 이제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래요. 맞아요. 아주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굉장히 이제 또 100세 시대니까 네. 사실은 뭐 옛날에 50대랑 지금 50대랑은 차이가 크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하게 그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나이 때 정말 뭐 이 죽어라 열심히 막 하셨는데 지금 세대 때는 그거보다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의지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키워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보면 또 나 옛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우리 때보다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이나 이런 게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섞여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은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 나름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네, 세대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 때랑 많이 다르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또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 담고 있고요. 이제 60대로 좀 넘어가 볼게요. 60대쯤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60살 되면 지금 손주랑 놀아주는 할머니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너도 이제 예순이구나. 하지만 어릴 때 보았던 60대 할머니가 네 자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쵸 어렸을 때 할머니를 보면 낯이 나는 그런 할머니가 전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보면 내가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얘기,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마음의 동심은 또 우리가 항상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주들하고 또 놀아주면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재밌잖아요. 그렇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점점 가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죽음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80세가 이제 되었어요. 이 책에서 80세에 이르렀는데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너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충실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야기에 마침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면 너무 좋지만 뭐 우리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노래도 있잖아요. 그 뭐죠? 뭐 부르면 어째서 못 가고 뭐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라도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때쯤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걸 터득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더 이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을 때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전 세대보다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사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뭐 70대만 돼서도 장수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보너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온전히 나를 좀 더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차는 클 수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한 분들은 그게 힘드시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이제 이 나이 때쯤 되면
자녀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좀 더 맡겨두고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자식 걱정하고 10원이라도 있으면 자식 더 주려고 하시잖아요. 네, 드려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나 자신한테 그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셨지만 이제는 그네들이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기에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안 해봤던 것도 새로 하시고 이렇게 그림책 과정 이런 것도 안 해보셨는데 오셨잖아요. 우리 신 선생님. 이것처럼 나이 들수록 나를 더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이 아니라 아이를 네. 키우면서도 요즘 우리나라는 나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요. 네. 현상 유지가 안 돼요. 도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전력 교구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아이가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이고 지금은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 나를 보존해 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까지 그 여파가 올 테니까. 또 굉장히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단 너무 우리 현대사는 급격하게 변하니까 부모님들도 새로운 또 막 계속 배워야 될 것도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에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 삶을 좀 더 영위를 잘 하는 게 뭐 미래의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때랑 지금이랑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조언이 뭐 기술적인, 지혜적인 면에서 맞겠죠. 살아보니 인생이 어떤 게 중요하다는 지혜적인 부분에서 맞겠지만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선 우리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는 게 전혀 이 아이들한테 소용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도 입시 제도만 해도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하고 이 아이들하고는 방식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이 자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충실하게 모범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젊은 친구들도 좀 더 공감하고 서로 소통도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80세쯤 되면 한 해 한 해 나이를 세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좋은 말이 여기 나와 있어서 함께 이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 때쯤 되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네 한 해 한 해 지났네보다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네 이 순간도 행복하네 하면서 좀 더 내가 더 내 삶에 충실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더 충실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뭘 하든지 이제 80 넘어가면 시간은 전부 다 곱절이 들지. 뭐래도 행동은 느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든지 새로 배울 수 있는 나이라고 또 되어 있고요. 어쩌면 87세쯤 되면 같이 사는 사람이 몸져 누울지도 몰라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훨씬 이전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우리 집만 해도 지금 어머니는 75세신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환갑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암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긴 시간 올해 혼자 되신 지가 진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남편도 59대 가셨고. 아이고 세상에. 근데 시대가들이 네. 더 오래 사셔가지고 88세에 돌아가시고 82세에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외로움을 몰랐어요. 우리 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때가 그래도 행복하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제가 사랑을 못 주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놓고 그만큼 애들한테 일단은 내 생각이 많으니까 일단은 자기 생각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사랑을 그만큼 못 주는 게 안타까운 거잖아.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20대 분들도 참여하시니까 20대 분들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은 네. 뭐 집집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너무 막 자녀분한테 사랑을 쏟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거 어느 부분든 마음속에 사랑은 있는 거잖아요. 한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한테 충실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신경을 안 써도 부모님 자체가 자기를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부담이 적어지니까 자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분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혼자 아유, 얘네가 걱정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자녀분들이 더 걱정되고 힘들죠. 애들을 위해서 네.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자, 90세가 되어도 이 책에서 인생은 뒤죽박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정말 뭐 어느 몇 살 때 뭐 어떻게 어느 순간에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인생은 계속 배우는 과정이고 인생은 항상 복잡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92세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죽음? 그래, 오고 있어. 뭐 90세까지 살아남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삶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나와요.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서양 책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집에서 잼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 계속 잼이 나오는데 잼병을 지하실로 가져다 넣으면서 너는 생각하겠지. 누가 알겠어? 이게 또 필요할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나이 때쯤 되면 점점 더 죽음이라는 것에서 뭐 멀어지진 않고 가까워지면서 그럼에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잼을 새로 만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일상을 영위해 가면서 순간순간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나도 떠올리면서 이제 99세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책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나비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사실은 이게 뭐 99세에 이르기 전까지 여기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이를 떠나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살아온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년기에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뭐 어린애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당연히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특히 노년기에는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뭐 힘들었건 뭐 즐거웠건 그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노년기의 우울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내 삶을 쭉 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99세 이후에는 아까 99세에 나와 있던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만 그려져 있고 빈칸으로 남아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는 모습을 좀 상징한 것 같은데요. 나비가 되어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비를 그린 건 여기 설명은 없지만 서양에서 나비가 정신, 영혼 뭐 이런 것을 좀 상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 우리의 영혼, 정신이 하늘나라로
새롭게 가는 그런 과정을 이 그림책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 때부터 99세, 100세까지 쭉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요. 책을 이제 함께 봤고요. 선생님들 좀 힘드시니까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움직이는 게 어렵잖아요.